오늘은 만일 내가 다시 20살로 돌아간다면의 저자 황문석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의 자기소개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만일 내가 다시 20살로 돌아간다면 저자 황문섭입니다. 네, 올해로 저는 15년차 직장인이고 40 초반의 직장인인데 현재 L그룹 대기업 경영기획 부서를 이끌고 있습니다. 항상 청춘과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고 가까이서 여러 청춘들을 봐오면서 때로는 우리 작은 용기 하나가 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모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담아서 이번에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가님의 그 이력이 현재 이제 네네. 그 L그룹의 대기업 경영기획 부서에 네. 계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L그룹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이제 또 경영기획은 더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몇 명 안 뽑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좋은 커리어를 갖고 계신데 왜 20살로 돌아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 내용들이 책 속에 들어가 있는데 네. 우선 제가 정말 청춘 시절 도전하면서 많이 좀 외롭고 방황했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때 참 힘들었던 건 뭐냐면 네. 또 주변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가 없어서 더 많이 방황했었는데 네. 그때는 언젠가 제가 진짜 그 꿈을 이루고 나서 멘토가 되겠다라는 좀 다짐을 했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제 마음에 들어서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책을 집필하게 됐고 네. 지금 20살로 돌아간다면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쓰게 되었습니다. 네. 그 직장생활 15년 차면 이제 뭐 후배님들도 많이 생겼을 것 같고 네네. 이제 후배들이 이제 직장생활에 대해서 조언도 이제 많이 구할 것 같아요, 작가님한테. 네네. 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후배들이 어떤 것들을 주로 이제 물어보나요? 정말 이제 자기의 꿈을 안고 이제 직장에 들어왔지만 그렇죠. 실제로 또 이 꿈하고 직장 생활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런 꿈과 실제와의 어떤 괴리감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해갈지 말지 또 이렇게 많은 고민을 했었었고 어쨌거나 저는 이제 경영기획 부서를 맡고 있지만 네. 제가 어쨌든 건의를 다 내려놓고 이제 네. 후배들에게 다가가다 보니까 타 부서 후배들이 저한테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같이 그 상담을 많이 하는데 네. 정말 이제 그 친구들도 정말 어려운 취업 관문을 뚫고 들어왔던 그쵸. 인재들이었지만 네. 그런 어떤 괴리감 속에서 실망하고 몇몇은 또 실제로 또 퇴사를 하기도 그쵸. 하고 네. 그랬었습니다. 여러 후배들을 제가 이제 상담을 해주는데 다들 이제 고민은 달랐는데 네. 한 가지 딱 공통점은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의 잠재력을 좀 확인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선배가 없었다라는 게 가장 하나의 좀 공통점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자기 잠재력을 모르고 이제 상황에 휘둘려서 네. 이리저리 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한 조언은 없습니다. 네. 단지 그 후배들이 가진 그 장점을 좀 부각시켜주고 너희들이 모든 상황을 그 해결해 할 수 있는 네. 큰 힘이 있다라고 그 정도로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하면 해도 네. 이제 후배들이 굉장히 또 힘을 많이 얻고 또 소생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였더랬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L그룹이라는 대기업에서 네네. 15년차 직장인으로 이제 네네. 살아오신 거잖아요. 네네. 좀 살면서 느끼는 거 뭐 어떤 게 있으세요? 15년 동안 직장을 해봤더니 좀 어떠세요?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네, 그쵸. 매월 이제 마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금방 가는데 저는 어느새 벌써 15년 차에 접어들었고 또 제 밑에 후배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저도 취준생 시절에는 정말 이 시험 문을 뚫기 위해서 좀 많은 스펙을 쌓고 그쵸. 도전을 했었지만 실제로 와보니 이제 회사는 기본적인 소양만 있으면 충분히 해갈 수 있는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일수록 시스템으로 정교하게 돌아가는데 저는 입사 초에 재무부서로 처음에 입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재무제표를 생성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오래 걸렸습니다. 네. 이제 사람이 아무래도 이렇게 개입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실수가 있으면은 최종 이제 숫자가 맞지 않아서 그 또 실수를 찾아내는 그런 역량도 매우 중요했었는데 최근에는 정말 이 버튼 하나면은 재무제표가 이제 순식간에 이제 만들어지고 그리고 알다시피 그
요즘에는 또 AI가 급속히 이제 발달하면서 네. 원하는 이제 키워드만 넣으면 원하는 보고서까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에서 네. 정말 이 학벌보다는 이 사람의 이제 그 인성,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다시피 이 밀가루 반죽은 저절로 이렇게 부풀어서 좀 빵이 되지 않듯이 아무리 또 좋은 재료가 있어도 이게 맛있는 빵이 되지 않습니다. 훌륭한 성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네. 여러 요소가 투입되는데 네. 그 요소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힘이 저는 바로 태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직 생활을 떠나서도 우리 인생을 좀 그 바라보는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네. 같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또 하나의 기회로 보는데 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깊은 좌절감과 네. 실망감에 좀 빠지기 쉽지 않습니까? 그쵸. 태도는 정말 이 생각하는 방식을 떠나서 우리의 어떤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태도를 말씀하셔가지고 네네. 저도 이제 인터넷으로만 보면은 뭐 요즘에 뭐 MZ 세대들이 뭐 태도가 약간 안 좋다는 등 뭐 네. 요즘 자기만 안다는 등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작가님께서 뭐 그 태도를 이제 딱 집어서 말씀하신 거는 뭐 후배 사원들을 뭐 본다든지 아니면 뭐 동료 사원을 본다든지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회사에서 이런 태도는 정말 나쁘다, 안 좋다, 뭐가 있을까요? 보면은 바로 일단은 드러납니다. 이제 네. 그때 저는 이제 좀 약간 노하우 생겼는데 네, 네. 우선 좋은 태도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인사성이 많습니다. 네. 그거 하나는 정말 확실하고요. 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가 이제 또 부서장이다 보니까 네. 또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네. 또 어떨 때는 또 피드백도 있고 또 이렇게 가르쳐 줄 때가 있는데 굉장히 그것을 잘 수용하고 뭔가 또 실수가 있더라도 그것을 바로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는데 좀 태도가 좋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네. 조금만 알려주면 표정이 바로 싹 변해요? 싹 변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다가가기 힘들고 네. 근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네. 어딜 가서도 보면은 부서장들이 피하기 때문에 점점 도태되기가 쉽죠.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잘못된 것을 이제 알려주거나 좀 좋은 선의로서 조언을 해주는 건데 그걸 자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네. 되게 싫은 티를 팍팍 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저희 눈빛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네, 그쵸, 얘가 그쵸. 굉장히 좀 기분 나빠하구나 아는데 좋은 태도를 가진 친구들은 굉장히 또 그것을 또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도 제가 가진 모든 노하우를 이렇게 그런 친구들한테 다 전수해 주는 마음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회사 생활에 대한 노하우를 이제 알려줬을 때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되게 잘 듣지도 않고 싫은 티를 팍팍 내고 또 다른 사람은 말해주면은 그것을 더 감사하게 생각해서 뭐 선물도 보내고 뭐 이런 완전 태도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1년, 2년, 5년, 10년 쌓이면은 이제 직장에서의 엄청난 차이로 이제 벌어지는 거고. 네, 맞습니다. 네. 그 작가님께서 이제 40대 초반이시죠? 네. 40대 초반이신데 이제 이 책의 제목이 이제 20살로 돌아간다면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뭔가 20대 때는 안 보였다가 네네. 40쯤 되니까 뭔가 좀 보이기 시작한 건가요? 20대 때는 뭔가 이제 조금 미래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쵸. 네, 불확실하기 때문에 네. 조금 여유도 없고 맞아요. 또 제가 잘 가고 있는지 그쵸. 네, 일단 굉장히 좀 방황하기 싫습니다. 다들 많이 방황을 하는데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방황들도 굉장히 가치가 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언젠가는 만개한다는 것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좀 알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절대 안 보이죠. 네, 안 보이죠. 네.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때 책에도 나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군대 굉장히 좀 힘든 곳에 좀 갔었거든요. 전 스스로 그때 나름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도전하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만 이렇게 걸어갈까 좀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집안 환경도 굉장히 좋지 않았었는데 군대에 가서도 굉장히 좀 힘든 환경 속에서 그렇지만 저는
계속 속으로 되뇌었죠. 아, 이거 무슨 의미가 있을 거다,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그때 순간순간을 이겨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의 생명에 좀 이렇게 져서 네. 나약해지면은 계속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진짜 이 말이 맞는 게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마흔에 들어서 또 책을 쓰게 되면서 또 그 1년의 과정 중에서 제 사명을 계속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네. 네. 그때 이제 어떤 군대에서 그런 경험들은 아 정말 이 올해 그런 실현들이 있기 때문에 제 사명을 굉장히 잘 제시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네. 네. 아 저는 오히려 이런 속에서도 이제 그런 친구들을 청년들을 보듬어주고 네, 그들에게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네. 알려주는 것이 또 제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네, 그거는 시간이 가면서 알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그 20대 때는 정말 캄캄하잖아요. 내 인생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게 네. 뭐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네. 상황 속에서 네. 이제 40대쯤 되어 보니까 네. 그 불확실성이 사실은 내가 느꼈던 감정에 불과했던 거죠. 나는 언젠가 만개할 거라는 확신은 있는 건데. 네네네. 네. 아,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근데 20대 입장에서 와닿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이게. 어떻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뭐 내가 지금 시험 원서 쓰고 있는데 뭐 서류도 떨어지고 막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막 면접에서 안 되고 내가 취업이나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자존감도 많이 떨어진 상태인 뭐 후배가 있다면은 네. 뭐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저희가 보면은 자연에도 모든 자연이 이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씨앗을 뿌리면은 바로 열매가 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도 주고 햇빛도 줘야 되고 근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자연은 알려주고 있는데 네. 지금 바로 결과가 안 나온다 해서 밭을 갈아엎어 버리면은 절대 자신의 열매는 맺지를 못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시간이 정말 중요한데 그것은 근데 그 전에 씨앗이 반드시 열매가 되리라는 그 믿음이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첫째도 둘째도 자기 자신의 모든 답은 내면에 있기 때문에 네. 그 자신을 꼭 믿고 인내해라. 그리고 시련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좀 이렇게 조언을 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리 좋은 씨앗 그리고 네. 아무리 비옥한 땅 그리고 네. 양지 바른 햇빛과 약간 뭐 충분한 물이 있더라도 네. 이 시간이 없으면 이게 싹이 트고 꽃이 네. 만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못 믿고 자기 자신 상황에 지금 막막해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미 다 좋은 조건과 자격이 갖춰졌음에도 시간이 이제 안 돼서 그냥 안 된 걸 수도 네, 있는데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뭐 땅이 척박해 집안이 안 좋아 네. 이렇게 생각해서 잘못된 네. 판단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야, 그 비유가 진짜 되게 좋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작가님 이제 네. 20살 때부터 네네. 명상의 시간을 갖고 계시다고. 네네. 근데 이 명상이 근데 저는 이제 명상을 하라고는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약간 뭐 체험적으로 했을 때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이게 뭐 삶이 달라지네 막 이런 느낌이 없어가지고 네네. 안 하고 있는데 명상을 하고 나면 이제 뭐가 좀 좋나요? 네. 단순하게 저는 아무 좋다 해서 이제 본인께 안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쵸. 예. 저는 명상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제 꿈은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20살 때부터. 그렇지만 알다시피 저희가 이제 꿈을 세우면은 반드시 인생에 두 가지 저항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맞아요. 네, 내면적인 저항, 맞아요. 네, 불안감이 자신의 어떤 꿈을 적게 만들 수도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외부적인 저항들, 가까이 있는 가족이라든지 그쵸. 친구, 네. 동료들이 계속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도도 해보지 않고 바로 이제 포기하게 그쵸. 만들기 때문에 저는 어쨌거나 이제 자기 주도적인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각오가 먼저 필요한데 그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저한테는 명상이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단순히 제 어떤 마음의 평화 이런 게 아니고 네. 제 꿈을 단단하게 하는 과정이 명상이었기 때문에 아침에 딱 5분 정도라도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깊은 내면을 바라보면서 제 인생에 좀 서운을 좀 불러일으키고 네. 네, 그러면서 인간은 소우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예. 저도 스스로 또 대위 우주의 어떤 그 힘을 경외하면서 나도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네. 라고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자기 학원을 내가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계속 이어져다 보니까 네. 반복되다 보니까 네. 예, 정말 이 내면이 좀 단단해지다 보니 외부의 어떤 소리들에 크게 제가 좀 흔들리진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뭐 실제 하는 모습이 궁금하긴 하다. 아, 이렇게 보면 다양한 또 명상의 네, 방법이 방법이 엄청 많잖아요.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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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뭐 다른 건 아니고 네. 네, 그냥 제 어떤 목표를 이제 수점에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네. 네, 바른 자세로 앉아서 네. 이렇게 깊게 좀 눈을 감고 네, 그냥 제 목표를 계속 상기시킵니다. 상기시키고, 머리로 생각을 네, 생각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소리를 내는 게 좀 중요한데 네. 그 소리가 다 파동이라지 않습니까? 그쵸. 파동이 돼서 네. 우리가 또 이렇게 우주로 퍼져나간다고 하는데 계속 소리를 냅니다. 나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네, 모든 답은 내가 가지고 있다. 라고 계속 자기 학원을 네. 그렇게 하고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지금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은데 조금 이제 잘 안 된다. 그런 분들은 이제 자리를 좀 잘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네. 명상 음악도 틀어야겠죠? 예,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네. 예, 근데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새벽 시간 굉장히 고요합니다. 네, 그쵸. 그 어떤 고요한 새벽 공기와 또 바람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예, 저는 그렇게 잘 하기 때문에 네, 방법은 좀 다양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앉은 다음에 뭐 나는 취업이 될 것이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의 자기 확언을 만들어서 네, 맞습니다. 이제 반복해서 이제 뭐 네. 소리내어 말하고 머리로 생각하면은 네. 그 안에서 내가 내면에 그 네. 단단함이 생긴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어떤 치이다 보면은 솔직히 자기 어떤 목표를 또 잊기 쉽고 또 그러다 보면 또 몸도 피곤해지고 막 이게 자기 목표와 어라인이 안 되는 네, 어떤 네. 삶을 살아가는데 진짜 단 한 5분이라도 이제 그런 시간을 가져야 계속해서 제 잠재의식에 이게 스며들더라고요. 네, 잠재의식에 스며들기 때문에 네. 결국엔 잠재의식이 답인데 그러려면 이 일상생활도 저도 모르게 저희 잠재의식이 명령을 내린 것처럼 모든 것들이 톱니바퀴처럼 네. 예, 움직이는 것을 저는 정말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 청춘들에게는 정말 내 꿈을 많이 가져내고 이런 꿈들을 계속 시각하면서 수첩에 적고 그래서 아침에 어쨌거나 이제 자기만의 어떤 시간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에겐 그게 이제 명상이었습니다. 네. 그 잠재 의식을 자꾸 말씀하셔가지고 네. 이제 그 부분에 조금 여쭤볼게요. 뭐 네. 책에 뭐 그런 내용은 아주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네네, 좀 맞습니다.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이제 뭐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뭐 꿈꾸면 이루어진다, 네네. 뭐 말하면 이루어진다, 뭐 100번 쓰면 이런 얘기가 네네. 많잖아요. 네네.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잠재 의식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 이제 그런 것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야 뭐 그 말한다고 되냐, 뭐 그거 쓴다고 되냐,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뭐 다 되지 뭐 안 될 게 뭐 있냐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그 내가 생각한 것이 현실이 되는 그 원리, 그 메커니즘, 뭐 진짜 경험하신 거 위주로 네네. 이거 네네. 어떻게 작용을 해서 내가 생각한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네.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네. 죄송하지만 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그분들은 간절함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말 간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목표를 말을 할 때 정말 이 감정이 있어야 저희가 잠재의식도 이제 반응을 하는데 말로만 쓰고 그냥 글만 쓴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주는 우리 느낌을 듣는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시각하고 이제 쓰면서 정말 이게 내가 이루어졌다라고 깊게 간절한 마음으로 네, 목표를 계속해서 이제 되새깁니다. 예를 들어서 제 책에도 좀 많은 내용이 나오지만 네. 제가 이제 입사 할 때 굉장히 좀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네. 이제 공채 한 명을 뽑는데 네. 그때 딱 한 명을 뽑는 과정이었는데 네. 아무튼 그때 제가 배수의 진을 쳤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아니면은 다른 데는 안 들어간다 생각하고 우리 입사 지원서를 안 쓰고 네. 모험을 걸었는데 그 정말 저보다 뛰어난 그 지원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쵸. 그때도 그 서브프라임 때 굉장히 그 2008년이죠. 네네. 네, 그때 너무 이제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정말 우수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몰렸었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에 간절하게 도전을 하면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60세까지 어떤 제가 걸어가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이제 상상해서 써드렸습니다. 그 기업에서? 네, 예. 그래서 오, 그것을 네. 상상하고 하지만 이렇게 간다라는 그 어떤 장면을 계속해서 네. 좀 제 감정을 좀 실어 보냈고 네. 정말 여기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랬더니 그런 간절함 때문인지 네. 계속 아이디어들이 오, 네. 떠올랐는데 네. 저는 그때 재무 쪽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전자공 시스템 들어가서 이 회사의 어떤 네. 재무제표까지 다 외워갖고 와. 이 부분은 꼭 그 질문하셨으면 좋겠다는 거를 탁탁 계속 새기면서 네. 또 들어갔었는데 네. 또 그런 부분 계속 물어봐 주시고 와. 그러니까 좀 그 마음들이 좀 정해졌던 것 같아요. 그냥 마음들이 물론 저보다 뛰어난 어떤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지만 정말 일을 시킬 만하고 태도가 좋은 사람들을 이제 면접관들도 뽑는 건데 굉장히 또 제가 그런 간절한 눈빛과 어떤 마음을 보내니까 네. 좀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뽑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잠재의식이 어떤 현실과 이어지는 연결고리는 저는 그 마음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께서 그 지금 입사하신 네. 그 기업에 들어가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었고 네. 그 간절함이 이제 그 기업에 대한 관심과 그 기업을 들어가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서 뭐 네. 전자공시도 보고 이런 네. 것도 다 보고 네. 그리고 이제 내가 60세까지 이 네. 기업에 있으면서 어떤 네. 이제 삶을 네. 살아갈지를 다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네. 그 생각밖에 없으니까.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면접 때 이제 질문 답변을 주고 받으면서 전달이 됐기 때문에 네. 확신 있게 전달이 됐고 어, 네. 또 정말 또 신기했던 경험은 제가 하여튼 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네. 제가 한 40 초반에 이때쯤 네. 면접관으로서 활약하는 모습을 굉장히 제가 시각화를 상세하게 했었거든요. 네네.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네. 그렇게 더 상세하게 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신기하게 이때 하겠다라는 그 시점이 올해였는데 네. 제가 올해 제 면접관으로 해서 와. 제가 면접을 보고 그 직원이 지금 저희 부서지를 하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생각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건 간절함과 함께 그렇죠. 기다려만 주면 언젠가는 만개한다 하구나라는 거를 정말 실감하게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엄청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제가 꿈에 지금 제한이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론보다도 경험적으로 저희가 지금 저희 아내랑 네.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10년 뒤에는 네. 어느 정도의 어떤 또 자산이 돼서 그쵸. 또 어떤 꿈을 이루겠다. 네. 저는 언젠가는 정말 그 수천억 자산가가 돼서 네. 또 자선 기업을 만들어서 네. 또 여러 가지 제3세계 네. 학교도 짓고 네. 많은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 아무튼 한계가 없이 모든 씨앗을 다 뿌리고 있습니다. 야. 네. 내가 입사할 때 이 기업의 60년의 네네. 그 모습들을 이제 장면장면 했는데 네네. 그게 이제 한 40쯤에 내가 이제 네. 면접관으로서 이 기업의 면접관으로서 네. 신입사원 뽑겠다라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실제로 이루어진 거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면접관에서 보니까 네. 이제 뽑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그 간절함이 보이나요? 신입사원들 면접할 때? 네, 보입니다. 뭐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런 것들이 좀? 우선 입사 지원서부터도 또 이제 좀 얼굴 차이가 보지 나요. 않아도 그냥 네, 서류 써놓은 보면은 것만 봐도 서류에도 얘가 컨트롤 C, 컨트롤 V에 있구나 이런 것도 있고 네. 약간 그 힘도 다르고 네.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도 이제 면접을 받고 네. 근데 또 면접장에 들어온 내 친구를 보면은 굉장히 눈빛이 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 군데 이제 지원해서 그냥 하나의 회사고 네. 생각한 친구들은 보면은 조금은 가벼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보면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한 좀 그런 눈빛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저는 그 마음들을 좀 읽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번에도 이제 그런 친구들을 저는 이제 좀 선별해 드렸습니다. 그 이제 뭐 같은 이야기상의 맥락이 이어진 것 같긴 네. 한데 이제 성공의 핵심 한 가지로 네네. 인생의 목표 네. 이거 꼽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공의 핵심 한 가지로 왜 인생 목표를 세우는 게 인생 목표 왜 중요한지 말씀을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성공의 핵심 저는 진짜 생각하는 뭐냐면 자신의 어떤 목표 그리고 이 사명을 자각하는 사람은 정말 이 보통 사람들과 차원이 다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목표와 자기가 뭘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특히 청춘 시절에는 청춘 시절에 네. 자기의 어떤 사명을 찾아가는 그런 도전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 사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또 우리가 말이 좀 거창하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어찌 보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만물은 자기의 역할과 어떤 사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산속의 나무들도 또 바다의 뭐 물고기들 또 우주 별까지 모두 역할이 있고 그 미물도 네. 또 생태계 순환에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또 존재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모두가 역할이 있는데 저는 비유를 하자면 이제 보석은 그 땅속에 묻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파내지 않으면은 계속 땅속에 묻힌 채로 이제 남아있게 되는 거고 우리 각자 내면에도 모두 자기만의 어떤 그 보석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사명이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자기의 보석을 파지 않고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네, 우리 이 사명을 찾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저는 자기의 한계 이상으로 도전하는 외에는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명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네네. 또 이따가 바뀌는 사람도 있고 네네. 네. 뭐 이따 없어진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이게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사명이란 거는 뭐 제가 아주 정확하게 사명에 대해서 정의를 알 수는 네네. 없지만 네. 어쨌거나 내가 이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걸 이제 이런 원칙이나 이런 목표를 가지고 쭉 살아가겠다라는 네네. 거잖아요. 네네. 방향. 예, 그 사명이라는 걸 좀 내가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바로 이제 사명을 찾는 게 네. 쉽지는 않습니다. 그쵸. 근데 저는 인생은 그림을 그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처음부터 완성된 그림을 그리기는 힘들고 네. 계속 스케치를 해 나가지 않습니까? 스케치를 해 나가고 또 이게 좀 이상하면 또 지우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려 나가다 보면은 점점 이제 방향이 잡히게 되고 네. 또 그림이 완성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스케치하는 과정이 이제 무엇이든 이제 체험해 보는 거라 좀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많은 체험을 해야 내가 이걸 잘하구나 좀 알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보면은 이제 대부분 좀 이제 청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딱 막혀 있는 커리큘럼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스펙을 쌓아야 네.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대부분 스케치도 못 하고 자기가 뭘 잘하는지 모르고 그냥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또 금방 두게 되고 왜냐하면 자신 어떤 인생 목표를 못 찾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많은 체험을 하고 네. 또 자신이 뭘 잘하는지 계속 하다 보면은 명확한 그림이 그려질 거라 생각합니다. 작가님 책에서 이제 그 죽음에 대한 얘기들이 네. 나오잖아요. 네네.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좀 네네. 흥미롭게 봤던 부분 중 하나가 이제 죽음이란 걸 보통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이제 네네. 멀리하거나 애써 외면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죽음을 직면을 해야 된다.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 네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이 삶과 죽음은 뭐 어떤 관계에 있기에 우리가 삶을 잘 살려면 죽음을 공부해야 될까요? 제가 그 죽음에 대한 부분을 좀 책에도 좀 상세하게 넣어놨는데 우선 저는 삶을 정말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죽음을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라고 계속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저희가 이 죽음이란 주제 자체가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맞아요. 무겁기 때문에 잘 이야기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영원히 살 것처럼 또 인생을 허비한다 이거죠. 허비하고 또 감정을 많이 소모하면서 많이 다투고 근데 이제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 네. 내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그런 해안들을 많이 느끼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 정말 이 소중한 사람들한테 잘해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후회가 막 밀려오기 때문에 네. 정말 그때서 후회하면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공부해야 저희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가님께서 실제로 이제 죽음을 가까이 네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네. 그 어떤 삶에 영향을 줬을까요? 올 초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느꼈던 거는 네. 평소에도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지만 나에게 어떤 남아있는 시간도 결코 영원하지 않다. 한정적이다. 네. 그래서 정말 남의 인생이 아닌 나의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또 다짐하게 되는 또 계기가 됐고 네.
아버지 화장터에서 또 여러 가족들을 좀 이제 만나볼 수 있었는데 네. 사연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보면 특히 기억이 나는 한 가족이 있는데 한 8살 정도 돼 보이는 그 꼬마애가 네, 네. 진짜 그 해맑은 표정으로 좀 이렇게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부모들이 영정사진을 계속 오로만지면서 정말 이 그리움이 가득한 슬픔을 표현내고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정말 생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는 데는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내 인생을 더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이제 아버지의 죽음과 그 8살 정도 되는 아이의 그 죽음을 보면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삶이 잘 사는 삶인가? 뭐 돈을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내가 10억, 뭐 20억, 100억 부자 되고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네네. 돈 중심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 뭐 어떤 분은 뭐 진짜 뭐 내가 가지고 다 나눠줘야지 또 잘 산다는 생각하는 분도 있고 네네. 잘 산다는 저희가 조금 다 다르긴 하잖아요. 네네.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죽음들을 보고 나서 느낀 이런 게 잘 사는 사람 아닐까 뭐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이번 책을 쓰게 되면서 좀 확고해졌는데요. 우선 앞에 이야기했던 거랑 맥락 같이 하게 되는데 네. 내 사명을 찾아가겠을 때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솔직히 갑작스러운 죽음이 오더라도 네.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책에도 있지만 네. 제가 이제 어쨌거나 청중들에게 네. 잠재력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을 제 사명으로 정했는데 제가 이번에 또 청중들을 위한 그 책을 썼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솔직히 내일 내가 죽는다 해도 연이 없겠구나. 네, 그걸 정말 많이 느꼈고 그러면서 지금부터의 나의 인생은 플러스의 인생이다. 보너스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의 어떤 눈치가 아닌 내 인생을 살면서 더 청중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되겠다라고 좀 확고하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에 맞게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산다는 삶을 살게 되면은 오늘 당장 진짜 말 그대로 죽어도 아무런 여한이 없다 이런 감정이 든다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남의 인생을 만약에 산다면은 저희가 어찌 보면 많은 매뉴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게 다 남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건데 그렇게 산다면은 나중에 정말 후회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아서는 나도 똑같이 후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회사에서도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또 많이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또 많은 친구들이 또 저한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격려해가는 어떤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또 책까지 이번 내면서 정말 이제 감사한 마음도 들고 지금 해도 여한이 없겠다는 생각이 좀 그랬습니다. 작가님께서 이제 미래의 자신이 그리고 싶은 꿈을 매일 욕망할 수 있는가가 꿈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이제 후배들한테 꿈을 위해서 욕망하고 자신의 꿈에 투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내가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책을 쓰게 되면서 저도 이제 많은 부자를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 부자들이 그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꿈이 있고 욕망이 있어야 그에 좀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돈을 가질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역설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고급 승용차를 갖고 싶은데 부자가 돼서 갖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어야 그러한 이제 돈이 생기고 살 수 있는 돈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저는 그게 참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욕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그런 것들 많이 체험해봐야 자기 어떤 꿈에 대해서 욕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많이 좀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행을 가더라도 한 번쯤은 하루쯤은 근산 5성급 호텔에 좀 머물러서 좀 좋은 경험도 해봐야 그게 또 잠재의식에 새겨져서 또 그게 또 어울리는 사람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자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면서 그렇게 좀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뭔가 욕심이라는 거, 욕망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맞습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에서 더 나아지고
네. 더 성장하는데 아주 좋은 어떤 연료라고 해야 되나? 이게 영감을 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님께서는 그런 것도 사실은 내가 뭐 경험해보지 않으면 사실 모르니까 네네. 욕망할 수도 없으니까 네네. 가끔은 이제 뭐 진짜 좋은 데를 가서 네. 아 이런 세상도 있구나.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저런 걸 갖고 싶을 수도 있고 안 갖고 싶을 수도 있는데 네. 갖고 싶으면 나도 이제 그것을 이제 네, 가지려고 맞습니다. 노력을 하게 되고 예, 예. 그렇게 이제 삶을 사는 게 좋다.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네. 내 꿈을 이루는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어떻게 보면 원리고 방법이다라는 거죠. 아, 예. 정확합니다. 이번 책 제목이 이제 20살로 돌아간다면 뭐 이런 내용의 제목이니까 네네. 작가님께서 책에서 이제 네 가지 써주셨잖아요. 네네. 내가 20살에 알았다라면 좋았을 것들. 네네. 어떤 것들인가요? 저는 이제 20살 때 저는 정말 이 백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없이 좀 미숙했고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도 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그런 또 무지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저는 또 세상을 탐험하는 좀 방법을 또 배울 수 있었고 네. 또 저의 잠재력을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 네. 그러면서 좀 깨닫게 된 좀 내용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 이 청춘들이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네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면 네. 첫 번째로 저는 실패는 절대로 두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제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실패가 오히려 청춘의 실패가 자신에게 굉장히 또 좋은 어떤 경험이 되고 교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좀 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어쨌거나 자기 자신 믿고 예, 꾸준히 좀 투자를 계속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돈을 벌고 관리하는 방법을 좀 더 빨리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초년생 때 좀 미리 좀 어떤 금융 지식이라든지 부동산 등을 좀 공부해 놓으면은 나중에 확실히 이제 40이 넘어서는 확연한 좀 차이가 좀 벌어지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경쟁적인 여유는 회사에서도 여유, 어떤 인생 여유가 되기 때문에 좀 미리 초년생부터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행복은 성공 후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을 정말 소중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좀 그렇게 한다면 또 진정한 또 행복으로 가는 어떤 자기만의 확고한 행복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것들을 20살 때 알았더라면 삶이 좀 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실패와 이제 성공을 또 대하는 방법을 알았다면 더욱 많은 좀 도전을 했을 것 같습니다. 또 왜냐하면 또 그때 굉장히 또 불확실성 속에서 또 많은 외로움을 안고 이제 도전했던 시간들이 좀 굉장히 좀 괴로웠던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네. 어쨌거나 자기 자신을 믿고 저는 계속 많은 도전을 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거를 바꾸겠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히려 그러한 저희 무지 속에서 어떤 그런 외로움 속에서 저희 어떤 진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그런 어떤 순간들이 다 모여서 지금의 어떤 또 제가 책을 내게 된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과거들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깨달음도 얻을 수 있었고 네네. 지금의 삶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내가 뭐 과거로 돌아가서 굳이 그거를 바꾸진 않겠다. 네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이제 그 작가님께서 꿈이 이제 그 젊은 청춘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잠재 능력, 네네. 자신을 믿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자신의 네. 삶을 살아가라 이런 메시지를 주시고 싶은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전 세계 청춘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고. 네. 네. 많은 청춘들을 봐오면서 저는 이제 조그만 어떤 변화가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을 많이 보아왔는데 어쨌거나 저는 제 경험을 모든 이 책에 다 담았다. 이 책이 많은 청춘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라고 좀. 네. 네. 네,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이때 돌아갔으면 내가 과거를 바꿀 수 있었을까? 이러한 물음들은 지금의 삶의 방향을 또 되짚어보는 중요한 기회라고 저는 또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저는 이제 청춘 시절 내뿌렸던 많은 그 도전들이 씨앗들이 마흔 넘어서 이렇게 만개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데 저는 누구나 자기의 어떤 씨앗을 뿌리고 믿음만 준다면은 반드시 만개한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절대 꿈과 희망을 좀 버리지 말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굳건히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일 내가 다시 20살로 돌아간다면의 저자 황문섭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